네, 뉴욕 증시는 개장을 앞두고 시장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락장은 언제까지일지 월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 고웨스트 이지우 기자와 함께 월가 분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월가 분석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상황이 좋지 않아서 좀 개장 걱정이 됩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 주요 지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나오지 않는데 네. 지난주 S&P 500 지수는 5.8% 떨어졌고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4.8%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에 민감한 성장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요. 특히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행보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세가 증시 전반에 좀 확산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가 분석 좀 바로 들여다 볼 텐데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긍정적인 분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캐나다의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케빈 오리어리가 대표적인데요. 네. 그는 미국 경기 침체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당장은 경기 침체기가 올 것이라는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재무제표 데이터와 현금 흐름을 보면 일부 민간 기업들은 여전히 건재하며 이번 분기를 잘 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어떤 기업에 주목하고 있는지는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하락장을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나요? 네, 그런 의견도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일단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이자 베론 캐피털의 설립자인 론 베런이 바로 그 예입니다. 지금이 바로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라면서 이 지금의 하락장은 오히려 기술주들의 저가 매수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테슬라나 스페이스 X 등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월가 강세론자로 꼽히는 제레미 시걸 와튼 스쿨 교수 역시도 좀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올 들어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이 하락장을 잘 이용해야 된다면서 지금 투자를 할 경우에는 1년 뒤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털 회장 역시도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좋은 기업의 내재 가치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서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좀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1년 뒤에 좀 웃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현실로 다시 돌아와야겠죠. 비관적인 분석이 아직까지는 좀 많은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좀 엇갈린 전망들이 있어서 또 반대 의견을 가져와 봤는데요. 예. 억만장자 투자자의 스탠리 드러켄 밀러는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그는 미국 경기의 경기 침체기가 임박했다고 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소프트 랜딩이죠. 그러니까 연착륙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한 발 떨어져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의 시대에서는 본인도 투자를 쉬고 있다 좀 이렇게 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연착륙 가능성이 낮다. 시장에서 한 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조언이 나왔는데 또 다른 의견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겪었지만 여전히 좀 비싸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새로운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가치 투자의 대가인 세스 클라만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지금까지 가장 비싼 시장 중에 하나라면서 금리가 너무 오랫동안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클라만은 그러면서 금리 상승으로 미국 달러가 한동안은 지금 같은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레이 달리오가 이끄는 세계 최대 헤지 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도 유럽 주식에 우리 돈으로 8조 7천억 원어치의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기에는 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장비 공급업체인 ASML 등이 좀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산탄데르나 바이엘 등 제약사나 은행, 보험사 등이 리스트에 있는데 당분간 좀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매도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월가에서도 확연히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이벤트 많이 나오죠? 네, 주간 증시 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장은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 일정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22일부터 23일까지 좀 이뤄지고 있는데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연달아 증언에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경기 전망이나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언급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예. 같은 날에 미국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좀 나오게 되는데 이번 테스트에서는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또 현지 시간 24일에는 6월 소비자 대기 지수라든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됩니다.
발표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이런 지표들 좀 주목을 하셔야겠고 일단 7월이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또 실적 시즌 시작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미국 기업의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작이 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금융정보업체 패트셋의 자료를 인용해서 2분기 미국 S&P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4%에 그칠 전망이다. 좀 이렇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이들 기업의 2분기 이익 전망치가 6.6% 정도에 달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팩트셋은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 4분기 이후에 최악의 성적을 낼 가능성도 있다. 좀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가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어떻게 결과가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내일 개장 상황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고웨스트 이지우 기자였습니다.